과거 화재 사건의 비밀이 밝혀지며 주인공들의 관계가 완전히 뒤흔들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윤과 오성이 과거 진실을 알게 되면서 받은 충격, 그리고 제인이 최자영 납치 사건의 단서를 찾아내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며 과거의 불길 속에 숨겨진 진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심층적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시작은 도윤과 오성이 뜻밖의 고백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황나라가 술에 취한 듯 혹은 회한에 젖은 듯 옛날 이야기를 꺼내놓는데 그 속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 불길을 일으킨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는 고백이었죠. 순간 도윤과 오성은 믿기 힘든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늘 주변부에서만 맴돌던 황나라가 이렇게 큰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시청자 역시 이 장면에서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 꼬입니다. 황나라의 고백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사건 기록을 뒤져보던 중 과거 화재 당시의 보험금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화재 피해자라 불렸던 정윤이가 화재 보험을 가입한 적도 수령한 적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내 이름으로 된 보험 따윈 없었어요. 난 그런 걸 받은 적도 없어요. 정윤이의 울먹이는 고백은 오성과 도윤에게 또 다른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화재 보험에 가입하고 누가 그 돈을 챙긴 것일까요? 사건의 실마리는 뜻밖에도 세입자에게 있었습니다. 과거 정윤이의 집에 새들어 살던 노숙자 신분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몰래 화재 보험에 가입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획적으로 불을 내고 보험금을 챙겨 달아난 것이죠. 즉 피해자라 여겨졌던 정윤이는 사실 철저히 이용당한 인물이었고 화재의 진짜 이익을 본 사람은 바로 그 세입자였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시청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삶을 또 다른 가난한 자가 짓밟은 것이구나 하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여기서 드라마가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묵직합니다. 불행은 단순히 불이 나서 집을 잃는 사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사람의 욕망과 탐욕이 어떻게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정윤이는 집도 잃고 보험금조차 받지 못한 채 결국 노숙자의 삶으로 내몰렸습니다. 반대로 진짜 화재를 낸 자는 보험금을 챙겨 호의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비극적인 역전은 시청자들에게 현실의 아이러니를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는 씁쓸한 울림이죠. 한편 제인은 여전히 납치된 어머니 최자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드디어 납치 장소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제인은 주변 CCTV와 흔적들을 집요하게 분석하던 중 범인들이 자영을 옮길 때 사용한 차량의 궤적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멈춘 지점, 지도에 표시된 외딴 창고를 발견하죠. 순간 제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굳은 결심으로 바뀝니다. 엄마, 내가 꼭 찾아낼 거야. 이 대사 한마디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며 긴장감을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도윤과 오성 역시 과거의 불길과 현재의 사건을 오버랩하며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알게 됩니다. 단순히 누가 불을 냈는가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불길이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그림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비극은 현재의 납치 사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욕망과 탐욕이 사람의 삶을 불태우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는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정윤이의 눈물 섞인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 불길 속에서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가족도 희망도 그런데 보험금은커녕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이 대사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윤희가 불쌍하다, 차라리 진범이 잡히길 바란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드라마가 단순한 막장 전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드러내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보험왕 미경의 존재 역시 다시금 회자됩니다. 과거 화재 사건과 보험 문제는 단순히 한 집안의 불행이 아니라 누군가의 철저한 계산과 이해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미경은 그 당시에도 보험과 관련된 핵심적 위치에 있었고 그녀가 진실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가 새로운 의문으로 떠오릅니다. 단순히 우연으로만 치부하기엔 미경의 행보는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연 그녀는 방관자였을까요? 아니면 공모자였을까요? 정리해보면 83회는 과거 화재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며 인물들의 운명이 새롭게 얽히는 회차였습니다. 도윤과 오성은 진실을 알게 되어 충격에 빠졌고 정윤이는 억울한 피해자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탐욕으로 불을 낸 세입자의 존재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상징했습니다. 여기에 재인이 자영의 납치 장소를 찾아내며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죠. 시청자들은 앞으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그리고 결국 누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지 긴장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오성은 매일같이 노숙자를 찾아갔습니다. 억지로 캐묻지 않고 날씨 얘기, 젊은 시절의 추억, 가끔은 장난스러운 농담까지 건네며 천천히 거리를 좁혔습니다. 오성은 자신이 가진 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냥 잘생긴 얼굴로 웃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눈빛을 보여주는 것이죠. 노숙자는 처음엔 잘생긴 놈들은 다 믿을 게 못 되라며 투덜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성과 나누는 대화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땅이 햇살에 조금씩 녹아내리듯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은 오성이 일부러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을 때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사실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믿었던 것들도. 그런데 선생님 당신은 왜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노숙자의 손이 멈칫합니다. 늘 동정받는 게 싫다던 그였지만 오성의 진심 어린 표정 앞에서는 차마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노숙자는 술기운에 결국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가 불을 낸 게 아니야. 원래 그 집 주인 이름으로 된 보험 따윈 없었어. 내가 새 들어 살면서 보험을 든 거지. 그리고 불은 내가 냈어. 그래야만 했어. 그래야 돈이 생기니까. 오성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지만 곧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말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노숙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잔을 기울입니다. 다 썼지. 술이랑 도박이랑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고. 오성은 속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계속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다정한 태도를 유지했죠. 마치 연인이 비밀을 털어놓듯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 주인집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만 본 거네요. 하고 되묻습니다. 이 말에 노숙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결국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정윤이가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것이 바로 자신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 말이죠. 앞으로의 전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화재 사건의 진실이 현재 권력 싸움에 어떻게 이용될지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권력 구도와 맞물려 새로운 폭로와 반전의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최자영 납치 사건의 전말입니다. 재인이 발견한 단서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그리고 자영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가 던지는 주제의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불길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과 탐욕의 상징입니다. 한 세입자의 불법적인 화재는 정윤이를 노숙자로 만들었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망이 불길이 되어 누군가의 삶을 앗아가는 현실, 그것을 드라마는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왕의 집은 단순한 가족 드라마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날카롭게 비추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